구청장님, 예, 의원님하고 구청장님. 오늘 사전 투표가 마감이 되었고 이젠 이제 선거운동 기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 날은 달성공원에서 버스킹 하는 것을 끝으로 사실 버스킹 일정은 끝나고 화요일 날은 마지막 유세를 하는 일정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철우 지사하고 같이 또 월배시장에서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어서 공항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약속을 했고 그래 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면 공항 문제부터 꼭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달서구에서 참 내당동이 지금 무슨 구입니까? 내당은 서구입니다. 서구가 됐어요? 예. 예. 대명동은 옛날에 내당 일부가 또 우리 두리동이나 그렇죠. 들어와 있습니다. 예. 내당동에서 살 때는 이 성당 못이었죠. 예, 여기 성당 이 성당 못이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 두리공원이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민둥산이었어요. 산에 나무도 없었고 그냥 민둥산처럼 방콕에 넘어가지고 두리공원 이 일대는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 데가 아니고 민둥산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대구에서 제일 참 풍광이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공원 부지로 변하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김영판 의원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리공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대구의 명소를 만들고 또 대한민국의 명소를 만들어야 할지는 충분히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두리공원을 대구의 명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 그 구청장님하고 그리고 김용판 의원님하고 저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시청이 온다고 하니까 그거 시청이 오게 되면 달서가 대구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달서가 대구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네, 후보님의 정책을 보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이제 기반을 다지는 정책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입니다. 혹시 당장에 저희 젊은 층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주실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참 답답해요. 답답한 게 대구가 섬유 도시입니다. 섬유로 성장한 도시인데 그 섬유 공업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산업 재편을 했어야 돼요. 산업 구조 개편을 했어야 오는데 그 구조 개편을 안 하고 20년을 지나다 보니까 대구의 모든 주력 산업들이 지금 희미해졌습니다. 다른 도시는 산업 구조 개편을 다 했는데 대구가 섬유가
쇠락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을 일찍 하지 못하는 바람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구의 산업이 전부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딱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앞으로 10년 이상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청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래 하려면 공항부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내려오려면 대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늘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공항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이 내려올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려면 첨단 산업 공단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마련해 주는 게 땅값이 비싸면 또 안 내려옵니다. 땅값이 수도권보다 파격적으로 싼 가격으로 줄 수 있어야지 대기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기업이 내려오면 그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학군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수성구에 왜 집값이 비싸고 수성구에 또 잘 사는 동네라고 합니까? 학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군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의료 수준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아침에 SRT나 KTX 타고 서울 가서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SRT를 타다 보면 수서역에서 삼성병원으로 가는 지방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 수준을 서울 못지않게 대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내려오더라도 정주 여건이 충분하다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겠죠. 정주 여건이 불편해서 그래요. 모든 게 그게 이제 일자리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런 정주 여건을 다 지방에 마련해 주고 산업이 전부 재편이 돼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청년들을 대구에 지금 1년에 수만 명씩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대구 인구가 238만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줄고 있어요. 그거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왜 빠져나가겠어요? 여기에 희망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방금 학생이 그래 물었는데 그게 고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대책을 세우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듯이 경북대학교 강의실, 빈 강의실 불 끄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인의 휴지 줍는 거, 전부 그 문 대통령께서 일자리 만든 거는 그런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일자리가 아니고 국민 세금 나눠 먹기 정책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장기간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 끝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벤처밸리를 좀 활성화해보자. 젊은이들이 꼭 취업자리가 아니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들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달라서 그림 하나 잘 그려도 수십억대 재산가가 됩니다. 그리고 음악 노래 한 번 잘해도
크게 부자가 되는 경우 있어요. 개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을 해본 게 동대구역에 벤처밸리를 좀 더 활성화해서 젊은 인재들이 벤처 업계로 뛰어들 수 있게 시가 조성을 해주는 게 그것도 젊은이들의 이탈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 없는 자리를 청년이 취직할 수 없는 자리를 어떻게 갑자기 만들겠어요?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일자리는 그런 방식으로 젊은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김새는 질문을 좀 했어요. 시청 이전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끝난 거지.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걸고 처음부터 김새게 그래서 좀 그렇네. 물 좀 주세요. 진짜 좋아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감삼동은 시청과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LH 공공 주도 재개발이라는 거를 국토부에 신청을 하셨는데 저와 감삼동 주민들께서는 1년이 넘도록 70% 이상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과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조차도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대구는 현재 아파트 공급이 너무나 많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물량 공급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대구 신청사 인근을 명품 도시로 개발을 하신다는 현수막을 보았는데 대구시장이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시청 이게 이전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고 도시 환경 정비라는 것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가 노후화되면 그 도시를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70% 이상이 반대를 하시는가 그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겠죠. 왜 반대를 하고 저는 계십니까? 반대자 입장입니다. 예, 왜 반대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재개발이고 저희들이 원하지 않은 개발입니다. 아니 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이름 그대로 LH가 모든 걸 주도하러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마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부당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주민한테 그게 불리한 재산상 불리한 구도입니까? 네, 어떻게 불리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재산이 줄어듭니까? 네. 그런 개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개발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에이, 학생이 좀 말이 가다. 재개발하는 지역 어디에도 현재의 자산 가치보다 떨어지는 재개발은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말이 나오는 게 저희를 위해서 하는 개발이 아니고 시청을 위해서 하는 개발이라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시청이 무슨 주민을 위한 개발을 해야죠. 시청을 위한 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현장에 한번 와주시면. 현장은 내가 가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첫째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민의 재산이 정대됩니다. 예? 주민의 현재 가치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적 가치를 얻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이익 환수하자. 그 법률에 그게 왜 나와 있습니까?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주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과대하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생긴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개발이익을 갖고 나머지는 전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주민의 현재 자산 가치보다 줄어든다는 재개발 재건축은 내 학생한테 처음 듣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저희는 개발을 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주민들의 좀 얘기를 좀 들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 공청회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공청회는 그냥 넘어갔고 좀 복잡합니다. 이 문제가. 학생이 좀 더 질문을 하시려면 확실히 알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마이크 들고 질문하세요. 예, 예. 이리 와서 마이크 들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예, 예. 그냥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되신다면 아니 마이크 들고 하세요. 예, 시장님이 되신다면은 지금 저는 감삼동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재개발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개발에 대해서 시장님이 되신다면은 다시 한번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점검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LH가 하면 안 되고 또 그럼 민간 기업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LH가 되든 민간인이 되든 네. 재개발하는 걸 원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유를 듣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되신다면 아니, 오셔서 들어두시라. 지금 직접 이해 당사자 같은데 예, 그럼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예. LH에서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아니 LH에서 하면 왜 반대를 합니까? LH에서 하면은 주민들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LH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된 게 LH인데요. 아닙니다. 아니 시민의 일반 기업에서 하면 부도날 위험도 있고 일반 기업이 개발하다가 감당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LH가 주도를 하면 국가가 보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할 위험도 없고 중단될 위험도 없고 가장 안전한 개발이 LH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개발을 주민이 원하는 개발은 민영 개발입니다. 응? 지금 가장 안전한 개발이고 주민이 원하는 개발은 민영 개발입니다. 민영. 예. 민영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70%가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일반 회사가 들어와서 해달라. 그렇죠. 예? 예. LH가 빠져나가라. 그거는 내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둔촌동에서 하고 있는 그 둔촌 아파트 대개발 사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주 아파트 말이죠. 아니 둔촌동 서울에 예. 예? 아니 뭐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대규모 재개발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4대 기업이 다 달라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대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예. 근데 4대 기업, 민간 기업하고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서 지금 50% 정도 공정에서 멈춰섰어요. 멈춰서 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돈을 더 내라. 못 주겠다. 그리고 개발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층 빌딩 올라가는 크레인하고 전부 그 설치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그거 지금 철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간 개발의 위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에? 민간 개발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민간 개발을 원하는 데는 민간 개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민간 개발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시청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청의 책임은 없습니다. 당신들 이게 예.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거 왜 저희들이 그러는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내 앞으로 그 구청장님하고 김영판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러는지. 예. 예, 의논해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예. 오늘 좀 민감하게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남구에 사는 박두희라고 합니다. 예. 후보자님께 한 말씀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구 이 자체가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많이 못 삽니다. 대구 자체가. 그렇죠. 전 지역에서 많이 못 삽니다. 못 살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루에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낮에 보면은 민간인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밥을 이렇게 주일에 한 2번씩 줍니다. 그러니 밥을 뭐 이리 점심을 한 끼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전 한 2,500에서 한 3,000명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여기에 당첨이 된다면 대구 시내를 어떻게 살릴 거며 어떤 발전을 해가 나갈 거며 어떤 이 자체에 대해서 보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60이 안 되고 60이 예를 들어서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일을 못하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비나 예를 들어서 근로 무슨 비나 이런 걸 받으면은 일을 못하게끔 잠가놓고 있는 시점이 많습니다. 아, 이거는 이래 해갖고 얼마 주니까 이거는 이래갖고 일을 못한다. 더 이상 못한다라고 정해놓은 어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후보자님께서 시장이 된다면 모든 이런 점에 대해서 기초 관리자나 노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계까지를 예를 들어서 기초 수급도 뭐 50만 원, 60만 원 이리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50만 원, 60만 원을 받아갖고 하루를 한 달 못 삽니다. 후보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담배 푸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또 이리 공원에 나가갖고 친구나 동생들이나 아우들이 만나갖고 막걸리라도 한잔 하신다면은 50만 원, 60만 원 갖고 그걸 못 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후보자님께서 그 자체를 타이틀을 조금 희망이 그분들인데 희망이 생기게끔 좀 발전을 시켜주시면 일선에 내가 고맙게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세 번째로 본다면은 아이고 지금 한참 말씀 듣다가 다 까먹었어요. 그 세 번째로 본다면은 후보장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구를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 공공근로나 실업급여 뭐 어떤 이 노무자들이 진짜 춥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근데 그런 양반들인데 조금이라도 방금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기초수급비나 뭐 어떤 그 노인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저거를 할 적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보장을 해갖고 조금 더 업을 예를 들어서 약간 편리를 봐주시면은 어떤 그 조금 뭐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해서 후보님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마이크 주시죠. 예, 네,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를 일 주세요. 하도 질문이 길어서 하는 도중에 대강 다 까먹어 버렸어요. 첫째, 대구를 잘 살게 해달라. 그거는 대구가 아까 왜 망했느냐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대구가 앞으로
우리야 이래 살고 가면 되지만은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살 땅은 이 정말 힘든 땅이 될 것이다.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3대 도시가 서울, 평양, 대구였습니다. 해방 후에 남한의 3대 도시가 서울, 부산, 대구가 됐어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도시 순서로 보면 대구는 지금 4등으로 밀렸어요. 인천이 대구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가 됐어요. 5, 6년 지나면 대구는 대전으로부터도 미끄러집니다. 5번째로. 그만큼이나 대구가 지금 밑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산업구조 개편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야 잘 사는 도시가 된다. 우리 대는 어렵게 살지만은 자식들이나 손주들 세대에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초수급 생활비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국가가 담당해야 될 복지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 문제인데, 대구시에 만약 제가 담당하게 되면 복지 정책을 서민 복지 정책으로 중점으로 할 겁니다. 이게 2년 전에 대구시장님이 코로나 때 2,400억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뿌린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2,4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대구로서는, 대구 같은 자치단체로서는 그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제대로 했다면 감염병 예방센터를 국가의 지원 안 받고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뿌려가지고 그게 무슨 시민들의 가게에 도움이 되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나는 그거 쳐다보고 시장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한테 이게 무슨 추석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2,4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차라리 못 사는 사람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집중적으로 주든지, 그 돈 있으면 돈 안 줘도 될 사람한테는 주지 마라 이거야.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돼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세금 많이 내고 자유를 주면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복지라는 거, 그런 돈은 돈 없는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게 나는 맞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대답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또 질문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는 뭐 달서구에 사는데 이거 김용판 의원님도 계시는 분이, 김봉작 의원님 평소에 보니까 거의 한 달에 막 한두 번 정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 달서구에 이웃 선구가 3개가 있습니까? 그죠? 다른 선거구에는 민원 해결에 별 노력을 적게 하는데 김용판 의원님 오늘 보여서 혼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두의 국회의원님 지금 보이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평소에 존경을 하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 안동 서대구 IC 아니십니까? 서대구 IC 그 이래 서울이나 대전 부산으로 가면은 차가 밀릴 때는 상당히 많이 밀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시간도 소요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한 차선이 개량이 돼가 좀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차가 좀 많이 밀리거든요. 밀릴 때는. 그래서 그걸 입체화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 계획을 해가 추진을 해주시면은 대전이나 뭐 안동이나 서울 부산 가는데 상당히 편리 안 하겠나 싶어서 시장님께 그래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아니 여기 저 구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래 하세요. 나도 좀 쉬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달서구의 시장님 후보자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부탁이 아니고 건의도 아닙니다. 좀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자랑스러운 대구시 또 대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홍준표 후보자님께서 시장이 되시면 우리 김용판 국회의원님과 달서구청장님과 협동 단결해서 달서구를 각별히 잘 챙기시되 대구시 전체를 골고루 민원 없이 잘 발전시키고 자손 대대로 위대한 자랑스러운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답변할 필요 없는 그런 질문해 주시는 게 제일 고맙죠. 대표님 제가 지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대통령 되셨어야 되는데 뭐 자격도 충분하시고 근데 뭐 그런 말씀하시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음- 결례가 예, 됩니다. 다음에 되시길 바랐고 이번에 이제 네이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정부에서 삼성 그 상속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용 회장 뭐 팔 비틀어 가지고 그래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세계적인 미술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뭐 물납으로 이제 상속 재산을 이제 가름하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 이제 기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 이제 어느 도시로 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네이버 이제 기사에 나니까 그 삼성의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 서문시장이니까 이제 대구로 해야 된다는 이제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 뭐 지방 뭐 발전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몇 달 후에 또 기사가 보니까 서울에 그 이미 정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구가 지금 발전이 뒤처지는 게 그 뭐 바다도 없고 내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륙인데 뭐 이제 공항을 만든다 그러고 그 공항을 이제 만들면 지방 공항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국보만 낭비하고 사실상 뭐 그 개점 위협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에 만약에 그 박물관을 유치를 하면 세계적인 박물관을 유치를 하면 공항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요새는 또 그런 거 찾으러 그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으면 그 세계적인 또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대구 발전에도 공항과 연계가 돼서 관광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대구 경기도 뭐 공장 그 관광업이 굴뚝 없는 뭐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박물관을 전에 보니까 뭐 부산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 그 뭐 하는데 대구에서 유치를 뭐 좀 힘을 써주실 의향 없으신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은 이건희 컬렉션을 지금 서울에 아마 예. 만들 거예요. 예. 박물관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데는 어령입니다. 대구 삼성상회에서 시작을 했죠. 고 이병철 회장의 고향은 대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드님은 이건희 전 회장의 고향은 서울 장충동입니다. 그 대구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자기가 자란 데가 장충동이기 때문에 선친의 고향인 어령 그리고 삼성의 모태가 되는 대구 삼성상회 이건 거하고는 이건희 회장은
별로 관심이 살아있을 때도 없었어요. 지금 삼성의 손주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거기도 자기 고향은 서울 장충동입니다. 대구에 이건희 컬렉션을 해달라 요구하는 건 출발부터 무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 내려오겠어요? 그거는 이병철 회장이 계실 때 이야기고 지금 2세 3세까지 내려가 버리면 고향 개념이 아주 희미해집니다. 제가 태어난 데가 창녕이고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나와 자랐지만 제 아들들이는 대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서울 개포동이 지 고향이야. 근데 세대가 그래 돼 버렸어요. 예, 그건 제가 그래서 예. 그런 미술관 그런 연연으로 유치를 한다. 그거는 발상 자체가 내가 좀 무리였다. 근데 그 관점을 그거 저기 편협한 뭐 지방 뭐 대구 뭐 지역 뭐 패권주의 이런 걸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서울만 지금 비대하고 사람을 자꾸 서울에 그 끄는 유인시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대구에 굳이 대구만 와야 아니라면- 됩니까? 아니라면 그러면 광주도 가야 되고 그- 전주도 가야 되고 전국 각지에서 다 유치 활동을 벌일 건데 그러면 차라리 각지의 삼성박물관을 지어가지고 미술품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거 로테이션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지방 그 활성화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그 지역 감정도 없어지고 뭐 광주, 대전, 부산 이렇게 삼성미술관이 예. 그 개인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의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주도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지가 하고 싶은데 근데 해야지.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국가 권력이 지금 아니 그건 좀 심한 말씀이고 예. 그 더 이상 질문 없으면 고소 끊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꼭 예, 대통령 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을 오래전부터 지지하고 있는 대구에 사는 청년입니다.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대구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관련된 시설은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불편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에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시정 인수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도 훨씬 급해가지고 그거부터 우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대책을 내 강구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수구에 그 성당동에 사는 바로 앞에 성당동에 사는 김기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동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대구에 정신하고 대구에 그 포커스라는 게 조금 결여된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대구는 우리 일찍이 민족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젊은 세대들하고 보니까 국채 보상 운동이 뭘 했는지 이런 거를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대구에서 치마동양을 해가지고 나라를 살려놨는데 그 옛날에 온고의 시신은 한 개도 없고 지금은 우리 대구는 아까 조금 전 가난한 곳에서 5번째로 밀린다, 6번째로 밀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당에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바뀐 거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 저기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온 것 중에서 우리 어른들이 해가지고 온 을 중에서 확실한 거는 국채 보상 운동을 했다는 게 대구에서 했다는 게 이 조선 세계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리는 위상으로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정신문화 개성을 해주고 거기서 원동력이 생기면은 우리
대구가 다시 그로 이렇게 그 인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의 중앙 정부에다가 나라에 대항을 하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분명하게 확실한 거는 가상적인 거는 얘기보다 우리가 조상들이 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잊지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잊지 그럼 말아 내가 주시는 한마디 하죠. 예, 국제보상운동이라는 거는 빚갚기 운동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빚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개인 빚이 2,000조가 넘었어요. 그래도 지금 빚내 가지고 돈 뿌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보상운동을 할 때 하고 그 정신하고 같이 부합합니까? 그거는 좀 다르다고 그건 봅니다.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빚갚기 운동을 하자는 게 국제보상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빚갚기 운동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국고를 퍼내서 나눠 쓰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 추석에도 2,400억을 갖다가 뿌린 게 그게 국제보상운동하고 맞습니까? 그거는 저게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경기도 주민들한테 수조씩 뿌려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 준다. 그게 국제보상운동하고 무슨 정신이 맞습니까? 절약해서 빚갚기 운동을 한 게 국제보상운동이죠. 그럼 대구만이라도 그런 선심성 예산이나 퍼주기 예산은 시민들이 거부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정을 하게 되면 국제보상운동의 정신으로 내가 그런 선심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돈 뿌리는 행정 하지 않겠습니다. 빚내서 돈 뿌리는 행정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가 정신을- 경남지사 할 때 예, 3년 6개월 만에 경상남도 빚을 다 갚은 일이 있어요. 채무가 제로를 한 일이 있어요. 아마 광역단체 사상 처음으로 빚이 제로가 되고 제가 3년 9개월 만에 1조 3,488억을 땅 한 비간 팔고 도정개혁으로만 채무 제로를 만들었는데 제 나오고 난 뒤에 3년 만에 8천억의 빚을 새로 졌습니다. 대구시 내가 들어가면 재정 상태를 보겠지만 대구시도 빚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국채보상운동을 한 도시답게 내 시정운동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나중에 돈 안 나눠준다고 원망하기 없깁니다. 자, 어두워지죠? 이제 더 할 말 없죠? 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물 좀 더 주라. 아니 구청장님한테도 묻고 우리 의원님한테도 묻고 그래요. 나좀 의원님께도 예. 부탁을 드릴 겁니다. 예. 우선 후보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나눠준 이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의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데 이 노인분들께서 그 레어카를 끌고 이제 보면 차도로 많이 다니시는데 나는 이분들이 인도를 놔두고 왜 그 차도로 다닐까? 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차 위 이제 인도 위에다가 차도 많이 올려놓고 또 인도 입구 앞에 보면 뭐 바리게이트 비슷하게 좀 쳐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시면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일을 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할 수 있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차도 말고 인도로 좀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의원님께는, 김용판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공항 정책이 이게 정말 대구 50년이 걸린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이걸 꼭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꼭 힘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번에 또 우리 달서 구민들이 또 총선에 나오실 때 김용판 가자 이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차 단속을 좀 해달라는 건데 그거 심하게 하면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주차 단속에서 딱지 떼갖고 돈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아마 구청장님이 못 견딜걸요. 민원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 환경이 나빠가지고 주차 환경이 나빠가지고 그걸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하면요 주민들이 못 견딥니다.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버리면 아마 달서구청장이 힘들 겁니다. 하기 민원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항은 김용판 위원 모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홍준표 시장님 감사합니다. 나 말도 잘 못합니다. 네, 요 두류공원에 나온 제가 대명 10동 사는 장건수 주민인데 요 두류공원에 놀러 온 데가 30년이 넘습니다. 예. 저 가면은 저 똥통이 냄새가 나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예, 구청장 어디 갔노? 저 한 가보이소. 예? 냄새가 나가지고 숨을 못 쉬요. 아니, 숨을 못 쉬. 그리고 구청장이 지금 뭐하노 말이야? 그거 약간 열어 땡겨 올려가지고 한 봉지 하나 달아보마. 저거요 냄새가 나 죽겠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대구시에서 해야 돼? 몰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높은 데 계시긴 해. 내가 건의하는데 저거 좀 해주이소 저거. 아이 그 구청장 당장 내일 좀 해. 예. 예. 방금 말씀 들었죠? 예, 그러고 예. 당장 내일 그러고 해준다고 했어. 앉는 동그란 의자에 못이 튀 나와가지고 궁디가 찔려요. 그거 하나 좀 해주이소. 저 궁디가 찔린다 카이 궁디가. 구청 지금 동원해서. 나는 살이 찌가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재미있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내일 우리 구청장님이 직원동원해서 화장실 그거 환풍기 많이 올려요. 저도 대구시에다가 알려가지고 조치하더라고요. 바로 조치해. 바로. 이제 없죠. 딱 하나 있습니까? 예. 예, 후보님 감사합니다. 저는 송현동에 사는 정원복이라고 합니다. 네. 저 옆에서 이제 듣다가 질문을 갑자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는 평생을 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머니가 11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 지도자로 나오시는 우리 고의원, 시의원, 뭐 청년님들, 시장님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되시면 대구 시내 최고령 내지는 그 지역에 북구던 북구의 최고의 어르신 같으면은 최소한도 뭐 고의원, 시의원, 구청장 정도는 한번 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찾아뵈 주셨으면은 거기 바로 우리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저는 귀감이 되고 좀 본의 안 되겠느냐. 저는 북구에 살지만 한 사람도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오신 분이 없었거든요. 거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른은 공개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되시면은 일부는 꼭 좀 한번 좀 몸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그 구청장님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달서구에 알아보고 최고령자 찾아서 인사드려요. 인사 안 돼. 인사하기로 했어요. 예,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달서구에서 온 저 학생인데요. 지금 달서구 저희 월배지구라고 혹시 아세요? 월배지구 제 동네인데 여기에 지금 좀 학교가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게 부족한데 실제로 어느 기업 언론에서 저희 몇 개 중학교를 보고 과밀학급이다, 뭐 과밀학교다 이렇게 또 말도 많고 또 고등학교 보면은 완전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더 짓니 많이 지금 그런 소리가 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거 시장님 이거 되시면은 이 저희 달서구 이 월배지구에 학교 혹시 좀 더 지어주실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예. 내가 강은희 교육감한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장 관할이 아니고 교육감 관할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사 관리하고 학교 짓고 하는 거는 교육감이 합니다. 교육감이 돈이 많아요. 시장보다 훨씬 많아요. 내 학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에서 제일 큰 그런 구청입니다. 면적도 달성군보다는 적지만은 면적도 비교적 제일 넓고 그리고 인구도 달서구가 대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전 시장이 결국은 시청을 달서구로 옮기겠다고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옮기는 게 맞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의 재정이 이렇게 빡빡한데 지금 당장 옮기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김용범 의원님이 옮기지 않으면 달서구민뿐만 아니라 전 대구 시민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실망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이튿날 받아들여서 시장이 되면 바로 옮기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이 오게 되면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될 겁니다. 사실상 이게 대구 지도를 이래 보면 달성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 사실 중심 도시가 달서구입니다. 중구에서 달서구로 대구 중심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서구 주민들은 자부심 가지시고 김용판 의원님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 윤재국 의원님 이 세 분이 아마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웅 구청장이 이번에 무투표로 당선이 됐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무투표로 당선이 됐겠습니까? 그 해줄 바에 시장도 어떻게 무투표로 한번 당선시켰죠. 그래서 저도 하여튼 시정을 맡으면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이 달서병입니다. 달서병 지역 국회의원 김용판입니다. 좀 전에 어떻습니까? 잠깐만 몇 분만 기다리십시오. 어제 쭉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큰 그림 그려지죠. 대구는 정말 일반적인 리더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때가 되었고 그때는 획기적으로 변할 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후보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 통찰력, 비전,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까? 박수 크게 치세요. 우리 대구시 전역뿐만 아니라 우리 두리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달서구 전역의 획기적 발전도 이 어르신께서 이룹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홍준표! 준표! 우리 무투표 당선된 이태원 달서구청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말 뭐합니까? 선거부사 말 뭐한다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훌륭한 분은 다 압니다. 이제 오줌